더 메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뽑은 메인 이슈는 저희가 오늘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의왕 구치소에서 6시쯤 나왔습니다. 네. 법원에서 두 번째 보석이죠. 지금 현재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단 보석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검찰은 지금 상당히 좀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을 3명을 저렇게 두고 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과거에 유동규 씨가 나는 이재명의 측근이었다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말했습니다. 김용,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 내 측근이지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의 최측근이 다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상황이 지금 저렇게 3명, 3샷이 구치소에 1명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저렇게 3명이 바깥에 있는 상태는 정말 오랜만에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병가 휴가에 들어갔어요. 김용은 어저께 풀려났습니다. 정진상은 이미 작년에 풀려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이 정치를 많이 하는 분들로부터 네. 정말 시점이 묘하다. 이 3명이 정말 이제 그러니까.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 한번 다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중에 네. 사실은 김용이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이 민감한 시기에 네. 지금 대통령이 2년 돌아본 대국민 담화도 하고 네. 야당으로서 공세도 펼 수 있고 이런 시기인데 네네.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9일 오늘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한다. 예. 그래서 입원을 하는데 병이 뭔지도 모르고 밝히지도 않은 채 그리고 이번에는 일절 외부 접촉을 하지 않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하겠다 그러니까 뭐지 무슨 병이지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마침 하필 김용이 그렇죠. 그날 보석을 받고 나오더라. 네. 두 사람이 혹시 그리고 보니까 정진상도 이미 나와 있었네. 그렇죠. 3명이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력을 자극이 됩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왼팔 오른팔 말씀도 하셨지만 얼마 전 저 재판에서 증인으로 정진상 씨가 한번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이었습니다. 재판 때. 그 판사한테 잠깐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네. 라고 해가지고 정진상을 안았는데 당시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었지 않습니까? 아는 상태로 무슨 이야기를 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 사실 보석 나오면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석은 주거지 제한이나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건 관련자들과의 SNS 얘기라든가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검사 측이 지금 김용이 이재명 측과 지금 내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네. 해서 조사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이 사람이 통신 기록을 지금 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원칙상으로는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실제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김용이 도대체 어떤 혐의를 받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서 네네. 다시 보석 조건과 이런 네.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규 씨한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네네. 경선을 앞두고 있을 때 아마 호남을 돌고 있을 때였죠. 네네. 호남을 돌고 있을 때 8억이 필요하다고 했던가 이런 걸 유동규 씨한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유동규 씨가 운영했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 씨가 거기를 방문을 해서 금품을 돈다발을 가지고 가는 걸 봤다라고 하는 목격자들까지 나오고 해가지고 그 혐의로 지금 입건이 구속을
수사를 받고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 씨가 받는 혐의는 지금 돈과 관련돼서는 네. 두 건입니다. 네. 유동규 정민영과 공모해서 남욱 씨로부터 남욱 다 아시죠, 여러분? 네. 네 번에 거쳐서 8억 4,700만 원 수수한 혐의가 있고요. 또 건설업자 그 유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1억 9천만 네.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1심에서 5년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1심 보석 직후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1심에서 또 보석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뭘 했느냐? 그때 자기가 남욱으로부터 이 8억 7천만 원 받을 때 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어요라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로 위증 교사 혐의로 또 네. 다시 요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이죠. 네. 저희 기억나시죠? 이제 유동규 진술이 나고 한창 법정에서 진술이 진행되고 있을 때, 유동규 씨가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사무실은 이제 유동규랑 그다음에 정민용 회계사랑 다 쓰는 사무실이었는데, 어느 바카스 병원가에 아디다스 상자인가요? 예. 거기에 넣은 돈을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김용은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여러 목격자들을 통해서 그 시간에 김용 씨가 그 유동규 사무실을 갔다라는 네. 정황이 다 인정이 돼서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이모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검찰이 유동규 사무실을 김용이 갔다고 하는 그 시간에 네. 나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이라는 그 사람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까지 해요. 네. 증언까지 해서 이게 뒤집힐 뻔했는데 검찰이 유동규 측근 두 사람과 네. 이 사람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4시 반에 갔다고 해줘 하는 걸 찾아내서 혐의를 밝혀내서 그 위증을 교사했던 나머지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용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추징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1심에서 네.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검찰이 잡아내갖고 지금 위증 교사를 한 혐의를 잡아내갖고 보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수감이 됐다가 이례적으로 2번씩이나 보석을 해준 겁니다. 바로 그것도 수감을 했죠. 보석을 해줬는데 나가서 증거 조작을 했던 사람을 수감시킨 다음에 다시 재판부가 이 사람한테 나가세요라고 보석을 또 허가를 해줬다. 그러네요. 그거 이거는 이상하네. 보석 특혜라고 볼 수밖에 진짜. 없는데 예. 이런 보석 특혜를 받은 사람이 어저께 나와서 했던 얘기가 참 가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즉 나는 죄가 없는데 유동규 같은 사람들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밝혀질 것으로 반드시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즉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이화영도 지금 맞습니다. 조작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건의 이 맞습니다. 피의자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건 이것은 조작이다라는 주장을 이구동성으로 지금 하게 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 지금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뇌물수수 한 적이 없었고 1심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났지만 중형을 내렸다.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집단이 재판부의 눈을 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검찰은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거기에 재판부가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 지금 이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의 조작에 속아서 나한테 중형을 내렸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재판부가 보석 허가를 내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저는 재판부가 네. 이번 총선이 결과 네, 네.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 결과 나오고
어저께 그 새롭게 선출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취임 일성이 거의 검찰 사건 조작이 심각하다라고 그렇죠. 해서 지금 첫 번째 저희는 이 수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씨 그 대북 송금 사건 네. 그걸 가지고서 총선 직후에 바로 뭐가 나왔냐면은 이거 술판해서 조작 회유했다라고 하면서 민영배를 단장으로 하는 검찰 사건 조작 TF단이 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의정부 구치소를 나오면서 김용이 벌써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정치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을 그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아 이게 이화영 대북 송금뿐만이 아니구나. 네. 이화영 대북 송금 그리고 김용이 관여되어 있는 건 뭡니까? 그 저기 정치자금 수수. 이 정치자금 수수가 김용만의 일입니까? 그 정치자금 누구를 위해서 쓰였습니까? 대선 출마를 한 대선 경선 후보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이재명이죠.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네. 다 조작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일관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기한 게 지금 김용의 케이스가 성립이 되면서 뭐라고 김용 씨가 5년형을 받으면서 야, 이 부분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핵심 리스크가 되었다라고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를 무위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된 지 160일 만에 이 사람이 다시 보석이 됐는데 원래 이 사람의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가 네. 다음 달 2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개월쯤 남은 건데 남겨냈죠. 1개월쯤 남겨두고 지금 보석을 허가를 하면서 앞서 이상한 이 보석의 원칙을 깨트렸던 전력이 있던 사람을 다시 보석을 내주면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네. 그다음에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장치 부착, 네.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달았고요. 그다음에 사건 관련자와 연락 혹은 직간접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연락이 오면 내용과 경위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만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나면 안 되는 사건 거지만 관련자잖아요. 예.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도 지난 2월 달에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보석을 청구를 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아니 집에 배달 온 아저씨도 내 얼굴을 알아본다. 네. 나는 도망갈 수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주의 우려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이 부분을 정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나? 전자발찌를 그러면은 달면은 아무데도 못 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씨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택 밖으로 못 나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택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정진상 씨의 경우는 지금 대장동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들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대장동 일대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성남시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까지 다녀도 아무 시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3월인가요? 작년 3월입니다. 작년 4월 21일에 네. 보석을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검찰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또 이 김동연 판사네. 네. 최근에 그 김동현 부장판사 작년 그러니까 보석 나오고 나서 한 석 달쯤 지난 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한테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을 하다가 당시 뇌물 부정처사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받고 있던 정진상이 혹시 보석 중에 정 씨가 외출해서 어디로 이동하지 않았는지 주요 공범이나 참고인을 만나서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거주지 제한 조건을 좀 명확히 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왜냐하면 전자발찌 차고 있으니까 네. 그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들어줬을까요? 김동연 부장판사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줬습니다. 네.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토 결과 통상적 주거 제한은 외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거는 전자장치를 단다는 거는 전자장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었나 소재지만 파악하는 것뿐이지 외출 자체를 금지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엄한 짓을 했다는 증거를 지금 검찰이 못 내놓으면서 맞습니다. 사실을 조회해달라는 거는 이거는 공판 중심주의, 당사자 평등 원칙에 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저 사람 의심스러우니까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의심스러운 걸로는 안 돼.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증거를 보여줄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를 알게 내용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증거 먼저 가져와. 이거는 정말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이 김동연 부장판사의 워딩,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바로 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도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부장판사 같은 재판부입니다. 김동연 판사 말이 뭐냐면은 이 정진상 중요 피의자고인데 이 사람이 보석 중에 좀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사실조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검찰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사실조회 등으로 신변을 조사하는 것은 뭐 당사자 평등 원칙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소 제기가 되면 피고인의 신병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전된다. 그 무슨 뜻이에요? 공소 제기, 그러니까 기소하기 전에는 검찰이 당신들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의 신병을 뭐 구속도 하고 할 수 있었지만 재판이 시작됐다느냐 이제.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관할, 신병에 대한 관할은 우리 재판부가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보석 허가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의심이 가면 예를 들어서 누구랑 만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오든지 뭐 그 현장을 급습하든지 지난번 김용 같은 경우에도 보석이 취소됐던 거는 그 증거를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으로 이제 텔레그램 한 거랑 거를.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랑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그런데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주요 사건 관련자인 그 사람들한테 김용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본 거죠. 검찰 수사관이 그거 뭐야? 누굽니까? 해서 딱 김용하고 현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취소가 됐는데 사실상 이 말은 뭐냐면 들키지만 않으면 맞습니다. 마음대로 사실은 뭐 전자팔찌 차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위금 될까봐 어디 뭐 가기는 좀 부자일지 모르지만 전화는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재판부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정진상한테 예. 외출 신고를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남시에서 벗어나면 하죠. 어차피 위치가 야. 다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고가 더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성남시 안에서는 네. 이 사람들이 본거지가 어딥니까? 성남시. 성남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사건 관련자들이 어디에 있죠? 주로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어디를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검찰에 의심스러우니까 이 사람 행적 좀 조회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법원은 지금 아니 이 사람이 의심스러운 일을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 그런데 사건에 관련성이 없는 현장을 검찰이 사진을 찍게 네. 되면 어떤 논란이 일어나죠? 아, 사찰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사찰이라고 그랬네요. 그럼 예. 사찰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금 검찰은 이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자기네끼리 증거 조작을 위해서 모여서 공모를 하거나 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이것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 김용 같은 경우 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이 다시 들어갔을 때 네. 보석 중에 다시 들어갈 때 그건 진짜 정말 천우신조로 그냥 그 검찰이 증거를 현장을 수사- 잡았지.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네. 마음껏 그 사건 관련자들이랑 통화 마음대로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게 법원의 이 행태가 결국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부분을 정말 정확히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김동연 부장판사 하필 또 그 사람이 다 김동연 부장판사네요. 정진상도 그리고 그렇고. 정진상 씨의 경우는 지금 밖에 나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1년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심지어는 정진상의 선후배들이 이번에 공천됐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저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당선 이후에 학폭 논란이 된 김동아 변호사. 네네. 이 김동아 변호사를 그 당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네. 서대문 갑인가요? 네. 그 청년 공천 특별 그 지역으로 했던 그 청년 공천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했던 그 지역에 예. 공천 당선자 있는데 통과자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해가지고 예. 억지로 김동아를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김동아 결국 당선이 됐잖아요. 네. 김동아가 바로 이 정진상의 핵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뭘 의심을 했었냐면 정진상이 수감돼 있던 시절부터 그리고 변호사는 다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보석으로 나온 이후에도 김동완은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의 연락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공천 주고 반드시 당선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김기표 변호사도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과거 청와대도 근무하고 했던 네. 그 사람은 김용의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의 변호사, 정진상의 변호사,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였던 박균택 전 고검장, 네. 박균택 변호사. 이 사람들이 이번에 다 배지를 달았고요. 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느냐? 민주당, 검찰 사건 조작 대응 TF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석을 해줘서 정말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일종의 지금 정진상 씨 밖에 나와 있죠. 김용 씨 지금 보석으로 어저께 네. 오후에 나왔죠. 자, 이 사람들이랑 함께 이를테면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김동완 같은 사람 네. 다른 이제 일종의 변호사를 동원을 해서 증거 조작이나 일테면은 사건이 입맞추기, 네. 말맞추기 맞습니다. 이런 데 나설 가능성 하나가 또 제기되고 아니면 이런 사람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기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심지어 각자가 대포폰을 한 대씩 갖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셋이 모여서 거의 회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회견도 할 수 네. 있어요. 셋이. 네. 집단 토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참으로 지켜보는 분들은 이거 뭐지? 이거 정말 재판부가 이제는 정말 판사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나? 하는 얘기까지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올려주셨는데 이건 정말 판사 독재다 하는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부는 이거를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그 포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는 거대 175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가 네. 이걸 정치 공세화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준 겁니다. 네. 지금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명도 못하는 술자리 의혹을 주장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이제 없었던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다가 그게 없었다는 걸 너희들이 입증해라고 지금 되치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곳곳에서 제2의 이화영 술자리 의혹 같은 맞습니다. 각종 그 없었던 것을 주장을 해서 네. 그걸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아니라는 거 증명해봐라 라는 게 김용 재판, 정진상 재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 9일 오늘부터 이렇게 입원을 했는가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을 하기로는 네. 지난번에 이제 서울대 병원에 그때 커터칼 사건 굉장히 큰 네. 테러 사건으로 커터칼이 아니죠. 그때 아주 흉기였죠. 아주 오랫동안 예. 갈아서 만든 네. 의도적으로 만든 네. 계획된 그 범죄를 도구였죠. 위한 네. 흉기였습니다. 네, 그 흉기를 갖고 피습을 당했을 때 서울대 병원으로 갔는데요. 그때 뭔가가 좀 발견돼서 그게 이제 사후 처치를 한다라는 얘기도 그래요? 또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 검진 네, 네.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큰 수술을 하고 예. 하면은 몸을 이제 전신을 이제 스캔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니냐 하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평소 총선 때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네. 아주 건강해 보이던데요. 막 에이. 먹성도 좋아가지고 저녁마다 가서 삼겹살 사람들 있는 거 먹고 또
되게 엄청 건강해 보이던데요. 에이, 그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죠. 이를테면 무슨 뭐 어디 갑상선에 뭐가 있다거나 아, 그런가요? 뭐 네. 이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들은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장에 뭔가 있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들이 수술을 긴박하게 예. 오늘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3개월 내에 받아야 된다, 6개월 내에 받는 게 좋다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 아니 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이상해. 왜냐면은요. 네. 지금 의사들이 네. 의대 정원을 반대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제일 극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뭐 암 환자들이나 많은 환자들은 요즘 같은 때 무슨 사고 나서 응급실 가면은 예. 정말로 좀 의도치 않았던 맞습니다.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해서 네. 병원들 사정도 안 좋은데 맞습니다. 하필 이때 왜?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이자회견한 거 가지고 정치 공세를 펴기도 너무 좋은 날. 네. 왜 들어갔을까? 네, 저도 그 지점이 사실 굉장히 이상해요. 이렇게 예. 시급하지 않은 수술이었다면 그쵸. 이 파업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가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본인한테는 이익일 텐데 예. 왜 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 갑자기 수술을 한다고 들어갔나 이 부분이 매우 이상해 보이는데 이 뭐 종양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다른 예.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뭐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번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뭔가를 정리를 하고 왔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이 시점에 바로 김용이 보석으로 나오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더더욱 이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이제 분위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은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렇게 반가워서 네. 정말 뭐 짠하게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요?라고 예. 했는데 지금 왼팔과 오른팔 측근 정도는 되려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앞에 있다면 또 김용도 안아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 밖에 나와 있다. 연결될 가능성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 편법을 동원한다면 못할 게 없는 이 회동의 가능성 이렇게 해서 재판이 왜곡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실제로 정말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진짜 이게 생각이 재판이 듭니다. 왜곡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판을 왜곡시키는 거네요. 재판. 그렇죠. 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검찰의 기소권을 없애버리겠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는 식으로 놔둔다면 우리나라 검찰은 손발이 완전히 묶여서 우리나라는 정말 범죄자들이 환영하는 뭐 재판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소도 되지 않는 그런 정말 무법천지가 네.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정말 많이 드네요.